안녕하십니까, 댄쌤입니다. 자, 24학년도 대학별 인문논술 특징. 오늘은 숭실대부터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5개 대학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작년까지 유일하게 수능 본 다음날, 즉 금요일날 혼자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토요일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논술을 시험 보는 대학들 중에 교과 비중이 가장 커요. 얘네가 되게 재밌는 게 인문과 경상의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다른데, 인문은 수학이 15% 밖에 반영이 안 돼요. 경상은 아마 35%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독 수학 내신이 좀 약하다, 다른 건 좋은데, 이런 학생들은 인문 쪽으로 지원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교과가 40%니까 5등급까지 4점 만점에 3.2를 주고 6등급부터 2.8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등급까지는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과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인 것은 그만큼 어쨌든 이 대학들 중에,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내신 반영, 내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내신이 좋을수록 유리하다. 더구나 11월 18일이면 이때 몰려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합격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해요. 왜냐면 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아니, 경희대도 이하 본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도 이하 본대, 얘네는 아직도 이하 4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최저가 분명히. 근데 어쨌든 너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질 거니까,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내신만 좀 괜찮은 학생이라면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도 어려워요. 숭실대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그랬던 건 아닌데 그림이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기 2의 작품 설명이, 작품이 또 나온 거예요. 보기 2에도. 그러니까 그림 나오고 또 그림이 나온 거죠. 이 한계를 다의 기억에 영향을 끼친 요인과 관련하여 논술을 하되 세심을 남아바를 근거로 활용하시오. 그죠? 전형적인 가이드라인 유형이죠. 절대 쉽지 않아요.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논술은 60점 만점이겠죠. 60점 만점에 합격자 점수가 40점 초반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점 초반이라는 것은 이거 100점으로 환산을 한다면 사실 70점이 안 되는 거거든요. 70점 왔다 갔다? 70점이 약간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논술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정답을 정확하게 맞춘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뭐 다른 학교도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논술에서 확실하게 정답을 못 맞추면서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이 대학인 거죠. 그만큼 어렵다. 자, 내신도 많이 반영이 돼, 최저도 높아, 논술도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을 갖췄다. 내가 그래도 한 내신이 한 4등급 때는 된다. 내가 못해도 2합 4는 맞출 수 있다. 근데 그래도 그림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연습해 보겠다. 이런 애들은 좀 갈만한 거죠. 자, 이 학교 좀 특이한 점은 또 하나 경상계열인데 보세요. 보세요. 완전 수리 논술입니다. 문항 1번부터 수리 논술인데 문제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연립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문제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항 2번 풀고 이제 문항 3번까지 푼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문제 1번에 800자를 써야 되는 거였는데, 문제 2번은 아예 글자 수를 주지 않고 자, 복리법을 이해해서 계산하는 거, 목적 함수, 등비 수요, 다 수리 논술입니다. 제가 계속 수리 논술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나 수학은 자신 있다. 다른 건 못해도. 수리 논술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대학, 다시 중앙대나 경희대 말고 다른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은 정말 수리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인문 논술이 조금 딸리더라도 이런 건 좀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경상계열 지원하는 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숭실대 경상계열 수리 논술은 완전 수리다. 그만큼 어렵다. 지금 제가 수리 논술 어렵다고 하는 대학이 지금 2대학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예전에 건국대였고 여기입니다. 대학 레벨에 비해서. 이해되시죠? 뭐 연세대 어차피 어려운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대학들은 좀 대학 레벨에 비해서 확실히 어렵다. 대학 레벨에 비해서 확실히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역시 숭실대와 더불어서 가장 어떤 내신 반영 비율이, 내신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에요. 교과가 30%지만 5등급과 6등급 간의 격차가 30점이나 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자, 이게 30점 만점으로 쓰면 27점이고 얘가 2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까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6등급도 나는 뭐 도전? 근데 사실은 5등급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점까지는 그래도 내가 다른 걸로 회복하고 이러기가 좋은데 24점을 받았을 때 내가 논술 70에서 다른 애들보다 4, 5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뭐 또 논술은 또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근데 확실히 안정적인 건 5등급 대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하 봅니다. 문제가 단순한 편이에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전부였는데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 유형도 아니고 그냥 자, 가에서 밑줄 친 여기서 레 미제라블의 의미가 바뀌어버린다 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그냥 본인이 설명해야 돼요. 그냥 가를 읽고 그걸 400에서 500자를 쓴 다음에 자,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 바리케이트 안의 사람들과 장발장, 제시문 나, 임종술. 자, 요거 행위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임종술 행위를 비판하시오까지 설명하고 비판하는데 뭐야? 가이드라인이죠, 이건.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쓰는 게 800에서 900이란 말이죠. 사실 이 학교 연습을 해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이 2번 문제 분량 채우는 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듯 하면서도 확실히 1번 문제에서는 의견을 써야 되고 2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를 확실하게 파악을 했을 때 이 세 개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연습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특이한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엄청 독특하고 그렇진 않다. 분량도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런 식으로 줘서 좀 평이하다. 이런 거 충분히 연습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 정도. 자, 세 번째 단국대입니다. 자, 단국대는 논술 80에 교과 20인데 자, 6등급까지는 95점을 주다가 7등급부터 70점을 줍니다. 여기는 6등급까지 시험을 보라는 것 같은데 뭐 판단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6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 최저가 없죠. 자, 단국대 논술은 되게 특이해요. 얘네는 인문계열 오전이고 이게 오후 문제인데 문제 형태가 똑같거든요. 좀 더 좀 단순하게 나온 오후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총 3문제 나와요. 3문제고 자, 200, 400이니까 요거 600이죠. 그 다음에 얘도 600이죠. 얘도 600이죠. 2시간 동안 총 1800자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독립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세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제시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2시간 동안 600자씩 써야 되는데 문제도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번 문제는 주로 이제 문학이 많이 나오는데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의 핵심 단어는 이거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에서 찾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행복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를 요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를 설명하는 거. 요거 400자.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2번은 가이드라인 유형인데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를 설명. 그 다음에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라에 대한 평가를 논술하시오. 평가하시오겠죠? 가이드라인 유형이죠. 전형적으로 그냥 하라는 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은 도표인데 도표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표를 600자 안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 표가 뭘 말하는 거지만 딱딱딱딱 파악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 도표 하나하나 의미와 그러니까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나 뭐 인하대나 이런데 논술 푸는 것처럼 그 도표 푸는 것처럼 풀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학교예요. 그냥 이 도표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 의미면 딱딱딱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단국대는 사실 학교 레벨에 비해서 글자 수가 너무 길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 세트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켜보면 계속 연습을 할 때마다 이 세 문제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이 세 문제를 완성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국대는 이런 대학입니다. 자, 네 번째 인하대입니다.
자, 인하대는 아주대와 더불어서 수능 다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딱 이 두 대학이 그렇죠. 그래서 자, 논술 70에 교과 30인데 여기도 6등급까지 9.4를 주고 10점 만점에 7등급부터 7.2이기 때문에 여기도 6등급까지 시험 보러 오라는 거죠. 근데 뭐 판단 한번 해보시고 저는 6등급까지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학교의 특징은 1번 문제는 양자택일을 줘요. 제시문을 여러 개 주고, 자, 이게 지금 천자죠. 천자를 써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여러 개 준 다음에 이 여러 개 주는 제시문 중에 이쪽을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편을 비판하는 거를 그 제시문 안에서 시켜요. 그래서 그 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정확하게 정해진 틀을 다 따라가다 보면 그냥 글자 수는 채워져요. 긴 글이지만. 저는 이 천작을 쓰는 걸로는 그렇게 변별성이 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학교는 계속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아,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는 좀 이게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수능 끝나고 뭐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지원한 대학, 더구나 지금 이 다다음 주면 여기 인하대 아니면 아주대밖에 없는데, 응? 그 두 대학을 다 지원할 학생들도 뭐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월화수목금 무조건 연습하면 이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얘예요. 제가 봤을 때 인하대는 도표가 어려워요. 도표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도표로 결정이 나요. 도표를 해석하는 게 거의 성균관대급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도표를 자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지원해보는 게 좋죠.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인하대에서 모의 논술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보고 온 학생들이 다 느끼기에는 도표가 쉬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리 학교가 난이도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그냥 도표다 하면 학생들은 좀 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좀 도표가 핵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대입니다. 사실 아주대를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논술 80에 교과 20인데 국수영사 과학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긴 7등급까지 75점을 주고 6등급, 8등급부터 60이에요.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지원을 해 보셔도 될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여기가 논술을 너무 줄여버렸어요. 사실 이 심리학과 매니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이 뭐 연대 심리, 뭐 중대 심리,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여기라도 가고 싶을 텐데, 아주대는 심리학과 또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올해 논술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여기 뽑는 게 경영학과에서 16명, 국문학과에서 5명, 사회학과에서 5명, 정치외교학과에서 5명. 이 4개 학과만 뽑아요. 근데 어쨌든 경영학과가 16명이나 뽑고 있으니까 아주대 경영은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가 단순하진 않아요. 자, 글자 수 한번 보세요. 문제를 쪼개서 나오는데 1번 문제에서 400자, 그 다음에 800자, 이게 지금 1200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 400자, 400자, 그래서 얘가 800자란 말이죠. 그러면 총 뭐예요? 2000자를 써야 돼요. 되게 길죠. 자, 1번 문제는 자,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하여 요약하시오는 비교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1-2는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문제점 지적하면 뭐라 하겠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자, 2-1번 이거 지금 죄수의 딜레마 알죠? 그 상황을 나와 있는 제시문인데 거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건 1번, 2번, 3번을 잘 따라가다 보면 글자 수는 다 채워져요. 근데 이 죄수의 딜레마나 사냥꾼의 딜레마를 전혀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글자 수도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못할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거든요. 얘네가 좀 2번 문제가 늘 좀 특이하기는 했어요. 막 투표율 나와 있는 거 비교하고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설명하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되게 사회 현안을 담는 문제들도 많고 한데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좀 뽑는 학과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기회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